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탄소 중립의 세 번째 영역, 발전, MC 손민아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 활용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기기를 작동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었지만 지구온난화라는 큰 부작용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 자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흐름, 재생에너지. 18세기 중반, 인류는 화석연료가 가진 대량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깨달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명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이죠. 이를 통해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얻게 됩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탄소에너지는 수십 톤의 쇳덩이를 움직일 정도로 큰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손에 얻은 인류는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라오는 법이죠. 에너지를 쓰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된 탄소는 지구온난화라는 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지구의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880년도 이후 무려 1.09도가량 상승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기온 상승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데 그중 약 30%가 발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94억 톤이며 이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에너지였습니다. 즉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3.2%가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자원인데요. 탄소 배출이라는 단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언젠가 고갈될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선 유한한 자원보다 무한한 자원이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 자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태양, 바다, 바람 등 무한한 자연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개발은 현재 세계 최고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놀랄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무려 82%가 재생에너지일 정도인데요. 작년 새로 지어진 발전 설비 10개 중 8개 이상이 재생에너지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의 약 27%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이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올라가 2025년에는 3분의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이끄는 쌍두마차. 현재 재생에너지의 상승세를 이끄는 쌍두마차는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43%인 수력이 1등이지만 댐 건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지형 및 수량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확장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 새롭게 지어지는 재생에너지 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2020년 기준 태양광 127기가와트, 풍력 111기가와트만큼의 신규 발전 설비가 설치된 반면 수력은 그 5분의 2 수준인 20기가와트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비중은 이미 5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풍력 발전은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의 힘을 통해 터빈을 돌리면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데요. 거기다가 설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발전 효율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생산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기 마련인데 풍력은 이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최대 약 59%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럽 등지의 풍력 발전 단지에서 기록되는 효율이 약 5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효율이 높은 가스 복합 화력 발전과 효율이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닷바람을 이용한 해상 풍력입니다. 지상 풍력에 비해 바람 에너지의 밀도가 높고 풍속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기에 좀 더 큰 터빈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대형 단지를 확보하는 건 역시 육지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발전협회는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설치 용량이 오는 2030년 23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해상풍력 발전 설치 용량이 29기가와트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10년 새 8배나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해상 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대형 원전 17기에 해당하는 33.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해상풍력 단지 중 하나가 2017년 준공된 제주도의 탐라 해상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가동 1년 만에 목표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인공어초 역할을 한 해저 구조물 덕분에 감태, 굴, 낙지, 소라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지역의 효자 사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입니다. 쌍두마차의 또 다른 축은 태양광입니다. 말 그대로 태양 전지판으로 모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소음도 다른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신규 재생 에너지 설비는 총 261기가와트 수준인데 이 중 태양광이 총 127기가와트를 차지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간 태양광의 단점이었던 효율이 지속적으로 좋아진 덕분입니다. 1954년 미국 벨 연구소가 처음 개발한 실리콘 전지는 그 효율이 4%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20%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특히 효율이 1% 증가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부지는 상대적으로 4에서 6%가량 줄어들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주목. 풍력, 태양광 외에도 지열, 파력, 조력, 태양열, 열전 소자, 압전 소자 등 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지구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놓으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지구 내부에 축적됩니다. 지열 발전은 바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바람 세기, 일조량 등 다른 조건에 의존하는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지열 발전은 지구가 탄생의 순간부터 품기 시작한 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근처 지열발전소가 지목된 것처럼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그 활용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서 재생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조력,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수심에 따른 온도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해수 온도차 발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다만 태양광, 풍력 등 아직 개발 초기라 본격적으로 이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유독 주목받는 발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력인데요. 조수 간만의 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 서해안이 조력 발전에는 최적의 환경인 까닭입니다. 현재 시화호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밀물 때 바닷물을 시화호로 유입시키고 이를 썰물 때 시화호 수문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 시설 용량은 254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은 552기가와트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이는 태양 에너지 반사 장치를 통해 열을 한가운데 모으고 그 에너지로 물을 데워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액체 소금을 주성분으로 한 냉각제를 탱크에 저장한 뒤 냉각제가 지닌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조량도 많고 공간도 넓어야 유의미한 발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기에 태양열 발전소는 보통 사막에 짓는 편입니다. 현재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인 모로코의 누르 와르자자트 태양열 발전소는 축구장 3,500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연간 76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갖춘 대형 발전소만이 재생에너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걸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에너지 생산도 쓰기에 따라선 좋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요. 열전 소자가 그것입니다. 열전 소자는 소재 양쪽의 온도 차이로 생성되는 전압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주로 산업 현장 등에서 폐열 등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쓰곤 하죠. 이런 사소한 전력이라도 유의미한 곳이라면 꽤나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외부 온도차가 존재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자동차는 각종 전자센서가 곳곳에 붙어있는 전자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센서 등의 열전 소자를 활용한다면 배터리 낭비 없이 소소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겠죠. 이 밖에도 피부 체온을 바탕으로 전력을 생산해 웨어러블 기기에 쓰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질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압전 소자는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데요. 전기 라이터나 가스레인지에 불꽃을 일으키는 데 쓰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길이나 계단 등에 설치해 조명 등에 쓰일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특히 압력이 상당한 차도의 경우 충격만 버틸 수 있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에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엔 사물 인터넷의 핵심인 각종 센서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소소하지만 일일이 충전이나 교체 없이도 작동하는 센서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미래형 재생에너지 연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신기한 연구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형 재생에너지. 첫 번째로 날개 없는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의 터빈은 발전량이 클수록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까다롭게 만든 1등 공신이죠. 철새와 부딪히는 등 생태적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스페인 보텍스 블레이드리스, 영국의 알파 311, 독일 스카이세일즈 등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날개 없는 풍력 발전에 도전 중입니다. 물론 대규모 풍력단지만큼의 효율은 어렵겠지만 도심, 주거지역 등에 설치해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우주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블랙홀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 열이 물체 표면에서 발산될 때 소량의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점을 활용,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의 온도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록 실증이 어렵긴 하나 언젠가 우주로 진출할 인류에게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주 태양광의 경우는 15km가 넘는 태양 전지탑을 위성 위에 세우고 거대 반사판으로 태양빛을 모으는 등 그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밤낮에 상관없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실제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등 각지에서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얻는 에너지도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가 될지 모릅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선 세계 각국들. 현재 재생에너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에서부터 미래 아이디어 에너지까지 많은 재생에너지를 살펴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 활용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재생에너지를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미 2020년에 전력 소비 중 46.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는데요. 이는 원래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였던 35%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확산이 빨라지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더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200만 이산화탄소톤에 머물렀는데 이는 1990년 대비 42.3% 감소한 수치입니다.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덴마크가 손꼽힙니다. 덴마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전력 소비량의 약 5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는데요. 이는 북해의 바람을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덕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겪은 이후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오늘날 손꼽히는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에너지섬인데요. 덴마크는 최근 축구장 18개 크기의 에너지섬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38조 원으로서 그야말로 구군을 건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이죠. 덴마크 정부는 인공섬에서만 2033년까지 1,000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탄소 배출을 70% 경감하고 2050년에는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2019년은 매우 기록적인 한 해였는데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130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 소비량을 추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생에너지가 정말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및 저탄소 인프라에 호의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미국의 재생에너지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실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019년 한 해에만 역대 최대치인 550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1%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산은 열풍입니다. 규모의 중국, 기술의 일본 등이 유명한데요. 의외로 동남아 쪽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큰 이슈라고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에 직격당한 작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에서 7%의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실제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이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인데요. 옥상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제8차 전력개발 계획을 통해 2045년까지 수력 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로 늘린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여기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3,200km 이상의 긴 해안을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잠재력 또한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한 재생에너지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마냥 순탄치는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에너지 관련 이슈에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그러한 관점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재생에너지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컨대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 발전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주변의 온도가 오르게 한다거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 과장되거나 틀린 내용으로 여러 차례 반박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의 전자파는 노트북 수준에 불과하고 유의미한 온도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도 모두 실리콘 기반이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풍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강하면 풍력 발전기가 버티지 못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들이우는 그림자가 건강에 해롭다거나 풍력 발전의 블레이드에 부딪혀 철새들이 멸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풍력 발전기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있어서 국내 풍력 발전기 중 화재 사고는 0.5%에도 미치지 않으며 블레이드 그림자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또한 블레이드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력 발전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육지 면적을 적게 사용해 육상 야생동물의 서식지에는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칩니다. 풍력 발전기 충돌로 사망하는 조류의 숫자도 인간 활동으로 발생되는 사망 건수의 1% 미만이라는 사실이 미국 국립과학원의 조사로 확인됐으며 이마저도 날개를 새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으로 칠해 사고를 방지하고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주는 영향 외에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실제 효율이 25% 수준에 불과한다는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 투자가 낭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실제 이용률 역시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인데요. 게다가 15%에 채 못 미치는 태양광 발전의 실효율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데 입지 제약이 적어서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농지나 주차장, 건물 등에서 발전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전 효율은 설비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으로 따지기보다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등화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석탄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 및 풍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석탄과 원자력보다 높은데요. 석탄과 원자력은 비용 감소 요인이 현재로서는 없는 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은 관련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균등화 발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30년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 비용은 24에서 31%, 풍력은 10%가량 하락해 석탄과 원자력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재생에너지는 이미 가야 할 필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고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밀어주고 실제 유의미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자리가 144만 개 생겨날 것이라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는 물론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조기 사망자가 연 9,000명 감소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특히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